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입니다. 26년 2월 26일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좋게 나왔죠.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가이던스도 젠슨왕 스타일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젠슨왕이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나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진짜로 해. 다음 분기는 별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젠슨왕은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야간 선물 코스피 6170 갔었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6170. 자, 도깨비 밸류가 세력들은 6250까지도 배팅을 해놨다고 제가 3일 전에 이야기해드렸어요. 3일 전에. 오늘 거기까지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에서 못 나오는 전문가 믿다가는 망합니다. 자, 곧버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아쉽습니다. 저도 코스피 5000 밑에서 4800선에서 곧버스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누차 말했죠. 손절한다고. 손절한다고. 네, 손절했습니다.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해드렸잖아. 손절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다. 다음이 언제냐? 제가 말하는 영상 매일매일 보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제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 오늘 코스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6250 정도에 거기서 한 번쯤 꺾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만기일 날은 무조건 윗꼬리가 길다. 그거를 꼭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오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6250 근처에 갔어. 그러다가 한 번쯤 꺾이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윗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코스닥은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 코스닥은 파생으로 뭐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파생에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 코스닥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들의 바람이죠. 오늘 쭉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에서 6250까지 갔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돈이 지난번처럼 한 일주 좀 넘었죠? 코스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코스닥으로 돈이 가서 4점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런 날이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이어갑니다. 우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 광고 좀 하자면은, 자, 제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시황 전략을 3개월만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최근 일주일 거만 들어봐도 알아. 야,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될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며칠 전부터 6200 운운하면서, 자, 여기저기 방송 보면은 6000 밑에 있을 때, 자, 6000이라는 말만 하지, 6000대, 6250, 뭐 6200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다니까요. 혹시 진짜 거기까지 갈까? 우리가 말했다 틀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말을 안 한다니까. 근데 저는 딱딱 말을 해드리잖아. 그게 구경하는 거예요. 야간 증시에서 6170까지 갔었어, 오늘. 대한민국 야간 증시에서 6170까지 갔었다고, 선물 지수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독자 수가 별로 없고, 이거는 제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댓글러들 알바생을 안 쓰기 때문에. 자,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저께 조회수 잔뜩 있는 주식 유튜버가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코스피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그런데 조회수가 최고 많더라는 얘기야. 왜? 곧버스 배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을 해주는 데가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자, 야간 증시에서 917까지 갔었어요. 변동성이 좀 있죠. 예. 왜? 너무 올라오니까 차익물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어제도 우리 증시 2시에서 한번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6.73. 자, 대한민국 증시 유튜브 중에 여기 들어오시면 유식해집니다.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이런 환산 숫자를 어떻게 알아? 환산 숫자 구하는 방법 어떻게 알아? 6.73 곱하기 917 하면 6170이 나오는 거예요. 환산 숫자가 요즘 6.73이니까 얼마 전까지는 명절 전에는 6.79, 6.80까지 나왔는데 이게 나와요. 이 환산 숫자가 낮아진다는 거는 종목들보다 선물 지수가 앞질러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얼마 전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배팅한 곳이 여기에요. 제가 누차 말해드렸죠. 2주 전부터. 세력들이 3월 둘째 주 만기까지 그 물량을 927.5에 가장 많이 배팅을 했다. 그게 6250 전후란 말이야. 그런데 3일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날인데 매도를 했단 말이야. 왜? 무서워서. 야,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야, 팔어. 자, 엊그저께 2조 원 넘게 팔았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전날에도 매수를 했는데, 전날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빠졌거든?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팔지, 내려가면 안 팔았거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 아이고, 무서워서. 6천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건 다 집어가잖아. 응?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날은. 근데 2조 원이나 넘게 매도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주워갔어. 그러니까 지수가 쫙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배팅해 놓은 거가 이번 만기에 먹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틀 전에 표현해드렸잖아. 제가 사회 초년생 때 20대 때 적금을 들었는데 3년짜리 매월 50만 원씩 들었는데 적금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도 은행에서 먼저 찾아가세요. 그럼 좋은 거라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딱딱 되잖아. 자, 그래서 927.5에 오면은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있어요. 청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시간. 많은 돈을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927까지 막 올라가다 거기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927 갔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장중에. 오늘 종가가 927.5 이게 간다가 아니에요. 장중에 터치되고 내려올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손에 또 달렸다. 자, 만기가 오버가 되면은 쭉 올라갔다 윗골이 길어요. 월요일처럼. 월요일 날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해드렸죠. 오늘이 수요일. 요거. 이게 월요일 거예요. 이게 월요일 거. 월요일 옵션 만기 있잖아. 제가 월요일 아침에 말을 해드렸잖아. 쭉 갔다가 쭉 윗골이 길 거라고. 그쵸?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윗골이가 이렇게 길지 안 길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겁니다. 오늘은 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버가 무슨 얘기냐? 자, 전날. 자, 이날은 월요일 날은 전날 배팅한 거가 최고 배팅한 거가 세력들이 좀 며칠 지나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870에서 860이었어요. 근데 야간 증시에서 벌써 오버가 됐거든. 그러면 갭상승이 860 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자, 860 위에 860 전에서 했다가 880까지 갔었잖아. 그러면 860으로 다시 내려와야 그날 855인가까지 내려왔잖아. 내려와야 최적의 수익을 거두거든. 그렇죠? 근데 927.5라 그랬죠.
최고 많이 배팅한 거가. 어제. 요 며칠 계속. 근데 927 안 갔거든, 야간 증시에서. 야간 증시에서 917 안 갔잖아. 지금 913에 있고, 그렇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윗꼬리가 아주 길겠다, 이거는 월요일처럼 그렇게 나오겠다, 그거는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야. 세력들도, 굳이 하락의 배팅 금액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락으로 쫙 내려버릴 목적이 별로 없어.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하락의 배팅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900까지 나왔어요. 900까지. 선물 지수로 900까지. 근데 금액이 그리 크지가 않아. 그런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빈다. 덤비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막 사진 않거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게 되면 9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다?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 돈이 지난번처럼 코스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코스닥으로 쫙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또 알려드려야겠네. 그러면은 자, 며칠 전까지는 927.5. 그럼 이거가 환산을 하면은 코스피 6250인데 이거를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런데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당겨졌죠. 오늘로. 자, 그러면은 그럼 3월 둘째 주까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미리 알려주세요. 상승 배팅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부터 봐야죠. 그런데 야간 증시에서는 나왔어요. 야간 증시에서는 나왔어요. 야간 증시에서는 나왔어. 계속 위로 가는 거야. 계속 위로 가는 거야. 아무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주춤거릴 수 있다는 3월 둘째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야. 그날을 맞이해서 쫙 끌어당길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지금부터 3월 달까지 마구 덤비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예탁 자금이 100조 원이 요 며칠은 제가 안 봤는데 100조 원 넘었었잖아요. 요즘에는 안 봤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을 한 잔 안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튼 시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오늘 일이 아니니까 또 내일 또 모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거 예측을 하더라도 저는 레버리지 안 산다 그랬어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 안 산다 그랬지 코스닥 안 산다고 안 했습니다. 저희는 코스닥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종목이 아니고 ETF 상품 중에 코스닥 상승의 배팅은 우리 회원님들은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안 들고 있어도 코스닥은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미국 주식을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간 외에서 2%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장에서 1.57% 올랐습니다. 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지금 7시 23분인데 6시 47분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investing.com이 가끔씩 안 움직일 때 있더라고. 이거 봐, 바뀌었지. 그렇죠? 예, 약간 내려왔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간밤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제 트럼프가 논설이라는 트럼프 담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시간 아침 11시에. 근데 별 내용 없어요. 항상 지 떠들던 거. 트럼프 떠들던 거.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26% 올랐습니다. 자, 윗꼬리가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이상 올랐으면 윗꼬리가 없겠지. 역시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자, 15분봉으로 보면 그렇죠. 종가가 고가다.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 1.62% 올랐습니다. 자, 얘도 종가가 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증시 당연히 갭상승이 나오는 거고, 장중에 627.5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4개를 보여드렸는데, 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윗꼬리가 있잖아. 그렇죠? 얘네가 지수 견인을 하긴 했어도 쫙 땡기는 것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누가 했어? 현대차, 기아차가 했단 말이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가 했단 말이야. 그렇죠? 조정 좀 받았잖아. 하나, 둘, 셋, 넷, 일주 3주를 받았네. 거의 한 달을 받았어. 55만원 넘어갔다 거의 한 달을 조정 받았어. 그렇죠? 기간 조정. 이건 가격 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다가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야. 얘가 어제는 일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얘네가 일을 해줄지, 2차전지도 요 며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자, 뭐, 방산주 얘네들이 해줄지, 그렇죠? 원전이 해줄지, 그건 지켜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서포트를 안 해주고, 삼성전자 오늘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만약에 음봉으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지수가 힘이 없겠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 중에 누가 밀어주면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채널방에 계속 올려드릴 거야.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이 크게 나오는지. 어제는 초반에 비차익이 나오다가 점점점 없어졌어요.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이 나오는지.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막 생기고, 현대차도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밖에 안 오르고, 얘네도 별로 크게 안 오르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비차익이 나온다면 윗꼬리가 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형주들 시가총액, 20등 안에 있는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비차익 매도가 어떻게 물량이 크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것을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은, 코스피 증시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봐드리면서 채널방에 올려드린다는 얘기야. 그거 보고 흐름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 채널방.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매수다 매도다 이런 거 계속 올려드려요.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까지 매수했었어요. 1조 원까지 매수하다가 쭉 줄어들었어. 2천억으로.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 따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단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하면 증시 흐름이 좋은 날도 가다가 멈칫멈칫해. 그러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줄어. 그럼 1조 원까지 매수했다가 줄었다는 건 이때부터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쭉 올라간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소는 이 채널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